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에 내리는 눈과 비는 저녁에 점차 그치겠지만 경북 서부 내륙은 내일 아침까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경과 봉화 5cm, 안동과 영주는 3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대구는 3.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 아침 기온이 대구 영하 3도 등 영하 1도에서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대구 영상 3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로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지속되다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한 요즘 같은 날씨에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심할 경우 심근경색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날마다 2시간 이상 아침 운동을 즐기던 85살 신효균 할아버지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막힌 혈관을 뚫는 응급 재관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각사백이 좀 어지럽기 시작이 돼요. 그래 앉아서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이거 안 되겠다 집에 가자 싶어도 집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로 딱 정신이 이러시니까.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 피부가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 심장과 혈관 내벽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계절적으로는 이맘때가 가장 위험한데 실제로 심혈관 질환으로 숨지는 경우가 겨울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찬 공기를 갑자기 쐬다 가슴에 통증이 발생할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평소 느끼는 가슴 통증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오심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에 따라 생사가 좌우되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은 1시간 60분 이내에 통증이 생기고 나서 그 재관류술, 이렇게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금연, 적당한 운동 같은 익히 알려진 일반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심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는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체온에 무리를 주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7일에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오늘 수험생들에게 통지됐습니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선택과목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며 원점수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각 학교와 수험생들은 채점 결과를 분석하고 본격적인 진학 상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학 정시 모집 지원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대구 여성인권센터는 대구 지역 성매매업소가 커피 전문점을 포함한 휴게 음식점보다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여성인권센터가 올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흥주점과 전화방, 안마시술소 등 대구 지역 성매매업소가 1,900여 개로 통계청 자료에 나온 대구 지역 휴게 음식점 1,100여 개보다 더 많습니다. 이 단체는 출장 성매매를 하는 숙박업소와 이른바 보도방을 포함하면 2배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여성 개인의 도덕적 선택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풀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공무원들의 절반 정도가 부당한 청탁이나 지시를 받거나 주변에서 보고 들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해선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시장의 독단과 소통 부재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포항시 공무원들에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7.7%가 직접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도 38.9%로 합치면 절반 가까운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만연할 경우 실무 공무원들의 판단은 무시되고 결국 행정 실패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누가 청탁을 했는지를 묻자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이 각각 32.7%를 차지했고 언론사 기자도 8.7%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부당한 이권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서 행정 실패를 가져오고 예산 낭비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포항시정의 추진 방향에 대해 62.2%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67.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시점 전말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서 시장의 독단과 소통 부재, 강제적인 행사 동원, 전시 행정 등 다양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60.7%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지만 시장의 독단, 소통 부재, 강제 동원, 전시 행정 등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조합원들에게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의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0.8%에 그쳤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6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포항시 공무원 노조가 지난달 21일부터 일주일간 포항시 공무원 1,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찰이 연말을 맞아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간부가 음주 사고를 내 직위 해제됐습니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9시 반쯤 김천시 모암동 4번 국도에서 김천경찰서 소속 54살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경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2%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한 뒤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대구로 본사를 옮긴 한국감정원과 대구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약속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금융거래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추진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9월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개청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는데 전국 부동산 가격과 통계를 내고 보상평가 검토 기관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의결된 전망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를 정비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5개 언어로 번역해 시청 홈페이지 외국인 주민방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봉사단체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번역한 이 조례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지위와 지원 대상, 외국인 주민의 정책 참여, 지원 시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